네, 방금 보신 영상은 시니어계 BTS로 떠오른 60대 꽃중년 그룹인 아저씨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영상은 지금 틱톡에서 9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남자의 서재에서는 꽃중년 그룹의 아저씨즈가 아니라 이들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한 30대 청년 사업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뉴그레이의 권정현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이 취지에 너무나 딱 맞아서 직접 모시고 싶었어요. 자, 먼저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뉴그레이의 대표로 있고요. 예. 더뉴그레이는 한국에 있는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젊고 감각 있게 사시는 걸 도와드리는 시니어 패션 콘텐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예, 될 것 예. 같아요. 방금 앞서서 이제 영상에서 짧게 봤는데 60대 중년의 꽃중년 네. 아저씨들의 모습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안 보여요. 저런 분들을 직접 기획하고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너무나 지금 이력하고 봤을 때 어울리지가 않는데 앞서 이제 대표님 옆에 조그맣게 이력이 나갔어요. 한양대 공대를 나오셨고요. 네. 예. 그리고 실리콘밸리 연수도 다녀오셨고 삼성의 SDS에서 또 일을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어쩌다가 이렇게 생뚱맞게 패션 일적으로 오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매칭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을 갔지만 사실 뭔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예. 재미는 없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었지만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뭘 좋아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옷이었고요. 그래서 옷 관련해서 어떤 창업을 할지 막 고민하던 차에 그때 딱 외국의 할아버지들 사진이 예. 들어왔어요. 그게 예. 니구스터라는 패션 디렉터였고요. 한국에 저런 할아버지도 좀 늘어나면 되게 좋겠다. 내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랑 스스럼 없이 지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을 메이크오버 하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군요. 그런데 이제 직접 이제 공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취업까지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바꾼 계기는 단순한 재미였을까요? 단순한 재미는 아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건 계속 맞아요.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옷을 좋아하는데 과외 학생들 시범과외를 가면 이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에 갔는데 예. 제가 들고 간 MCM이라는 네. 어떤 메스티지 브랜드 가방을 보고 되게 이기적일 것 같고 돈 밝힐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옷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옷이 남한테 되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면 옷으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갈망은 회사를 다닐 때에도 있었던 것 같고 다니고 나서는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 같아요. 네. 아니, 단순하게 옷을 좋아하신다면은 패션 회사로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이제 공대 쪽으로 삼성에서 이제 계시다가 네. 바로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 중간에 과정이 좀 없었을까요? 사실 중간의 과정은 뭐 이제 학교에서 하는 벤처 창업론 이런 수업 때 사업을 조금 맛본 건 있고요. 예. 실습하면서 그거 말고는 바로 재학 중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중간 과정이랄 거는 없었죠. 예. 재학 중에 바로 이 패션 사업으로 창업을 하셨다고요? 네네. 아, 바로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셨군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 더 뉴그레이가 아닙니다. 몇 개를 좀 망했죠. 예. 네. 중간에 네. 망한 회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이 10등급까지 떨어져서 070 전화만 와도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기를 겪으셨는지 그 부분을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첫 사업을 하면서 한 명의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메이크오버를 해서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키워드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팔로워를 바탕으로 광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제 쇼핑몰을 하려고 했죠.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분이 원래 바리스타셨거든요. 근데 예. 본인 가게가 좀 형편이 안 좋아져서 그러면 내가 사무실 겸 쇼룸 겸 그러니까 쇼핑몰의 쇼룸 겸 그분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서 카페를 한번 차렸어요. 예. 근데 카페 경험이 없는 막 26, 7살 청년이다 보니까 뭔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가 카페였고요.
이제 그러다가 한번 이제 망하고 또 정신 못 차리고 관련된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한 명의 인플루언서 할아버지를 키울 게 아니라 아빠들을 메이크오버 해보자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열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서 콘텐츠가 순항을 했죠. 예. 아 그러면 또 이분들이 와서 미용을 그러니까 이발을 하고 옷도 입어볼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바버샵이구나. 그래서 네. 바버샵을 또 차리게 됐죠. 한동안 그래서 바버샵이 엄청나게 인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를 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 어. 이제 대표 원장님을 제가 이제 생활의 달인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예. 프랜차이징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한 7개까지 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잘 된 거네요. 망한 사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려웠고 때마침 코로나가 있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바버샵도 망하게 됐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패션이나 옷에 중점을 뒀는데 음. 그중에서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시니어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또 따로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 예. 저런 할아버지라면 나이 드는 게 결코 두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이상을 조금 그렸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아저씨즈 멤버 중에 한 분이시죠? 저분은 예. 현재 아저씨즈 멤버는 아니고 제 처음에 동네 카페에서 처음에 만나서 시작하셨던. 원래 저 모습이 아니었죠. 저는 비포 애프터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비포 사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죠? 예. 안타깝게도 비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네. 좀 클 것 같은데 아저씨즈는 지금이 정말 꽃중년의 BTS라고 불려요. 어떻게 좀 섭외가 된 거예요? 제가 메이크오버를 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안정화가 됐고 많이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찍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시니어 모델 한 분, 두 분 이렇게 연락이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디션에 나가면 늘 떨어지는데 옷을 못 입어서인 것 같다. 자기도 그래서 스타일링 해달라는 어떤 컨설팅 문의였죠, 처음엔. 예. 근데 딱 보니까 너무 훤칠하시고 사실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시니어 인플루언서를 키우는 일을 이분을 시작으로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시니어 모델 한 분, 두 분, 세 분, 처음에는 20분까지 모였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부터 늘 주창한 게 젊은 친구들처럼 각자가 개인의 콘텐츠를 해야 오래 갈 수 있다. 예. 단순 시니어 모델로는 오래 갈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가르쳐 드렸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려워하시고.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60대 이상이 넘어가면 네,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하셔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네. 그럼 개개인이 안 하실 거면 제가 그룹핑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아저씨즈예요. 답답해서 나온 게 아저씨즈고요. 예. 사실은 처음에는 그 아저씨즈라는 이름도 되게 싫어하셨어요. 너무 촌스럽다고. 네.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아저씨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약간 꼰대 이미지. 그쵸. 요즘엔 그런 게 너무 강하죠. 근데 제가 패션을 통해서 아저씨의 이미지를 바꾸는 사람인데 예. 그러면 이 아저씨라는 이름을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아저씨라는 이름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고 이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아저씨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고, 앞서서는 비포 애프터, 과거에 이제 젊었을 때 모습도 나오고, 지금 현재 60대의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변화를 하셨는지 개개인 뭐 다 궁금하긴 한데,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유독 있을까요? 아저씨즈 멤버로 예를 들어 한정을 하면 예. 지금 김재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가장 인상 깊어요. 예. 원래 대구에 계셨던 분이고 용접미를 원래 하셨거든요. 용접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도 하고 계세요. 예. 저 중에서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저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분. 왼쪽에서 두 번째 네, 분. 흰색 니트 입으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분이 가장 어떤 애착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접미를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이런 트렌디함이나 젊은 감각은 없을 수 전혀 있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예. 소위
조금 촌스럽기도 했죠. 근데 제가 어떤 가이드 하는 대로 늘 머리도 예를 들어 옆에를 짧게 잘라보시고 바버샵을 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의 컨텐츠를 꺼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예. 용접미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 1차 노동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메시지를 해보자라는 설득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셨어요. 본인 직업을 오픈하시는 걸 그렇죠. 자체를 꺼려하신 거군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서,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용접공 모델이라는 말을 이제 앞에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적어놓고 계세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그 청바지 브랜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예. 네, 그곳에서 이제 광고도 찍. 아, 실제로 됐고요. 정말 청바지 모델이 되셨군요. 그렇죠. 왜냐면 용접 뭐 이런 노동의 현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바지가 청바지기도 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애착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아저씨들을 이제 섭외를 할 때 직접 자기 발로 나 좀 변화시켜 달라라고 오신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예. 여기 아저씨즈 멤버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본인이 시켜 달라라고 오셨는데, 자, 이렇게 좀 해보세요, 저렇게 좀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난 그건 못하겠어요. 또 이런 그 벽에 또 한계 부딪힐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틱톡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틱톡 할 때, 예. 네,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온 씬 이런 건 괜찮은데, 예,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틱톡은 사실 춤을 많이 추잖아요. 예. 근데 이제 60 환갑이 지나신 어르신들이 젊은 애들 그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게 나쁘끄러우시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쉽지도 않고요. 맞아요. 예. 저도 어려운 나이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해봤죠. 근데 예. 반응이 있었고, 그때 느꼈던 건 쑥스러워하시지만 결국은 어떤 리액션이 오면, 그게 또 긍정적인 리액션이 외부에서 오면 좋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어설프면 어설픔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최대한 살려요. 그래서 네. 연습을 안 합니다. 일부러 연습을 안 일부러 하고. 연습을 안 해요. 예. 근데 연습을 해도 또 거기서 똑같고요. 거긴가요? 거기서 거긴데 네. 오히려 연습을 하면 굳어요. 음.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제가 5분, 10분만 그냥 가르쳐 드리고, 네. 컷도 한 2번, 3번밖에 촬영 안 해요. 네. 그래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대로 내보내기 시작했던 게 오히려 더 반응이 좋았어요. 그야말로 리얼하게. 맞아요. 네. 지금 틱톡의 영상이죠, 저게. 네네. 너무나 귀여우신데요. 네. 자, 그 아저씨제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10명의 중년 여성들로 또 이뤄진 멤버도 있어요. 그레니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남성 중년 그룹인 꼰대가루송도 이제 내놨는데, 뭐 정말 이런 질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중년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어려움은 좀 많이 없으셨어요? 진짜 어렵죠. 네. 지금 눈물 닦으신 거 아니죠? 네, 진짜 어려운데 한 2가지 정도가 일단 생각나요. 첫 예. 번째가 우리나라가 유교 공화국이잖아요. 그 유교랑 싸워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저도 어릴 때부터 장유 유서를 너무 몸에 익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존중은 하지만 대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떤 그 선을 넘으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객관적인 위치는 이런데 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접을 바랄 때도 있고, 아, 진짜요? 그럴 때는 굉장히 세게 바래요. 예. 자기 객관화들 좀 하시라고 딱 얘기해요. 근데 30살,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뻘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는 제 입장도 힘들고, 예. 그걸 듣고 예. 있는 그분들도 사실은 쉽지 않죠. 네, 버릇없다고 뭐 옛날 맞아요.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보다 30살 위에 어른들께 어떻게 보면 딱 직언을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야 그분들도 발전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고 두 번째는 이 나이에 무슨 어떤 그런 학문적으로는 에이지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연령에 대해서 한계 짓고 연령에 대해 우리가 편견을 갖는 걸 에이지즘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도 싸워야 돼요. 자꾸 뭐 사진 못 찍겠다 하면 사진
그건 권 대표가 젊으니까 찍을 수 있는 거야. 권 대표나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거야 하면 잘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주고 해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다 잘하고 심지어 그런 케이스가 이제 나와요. 손주 돌잔치에 네. 시어머니가 손주 돌잔치 브이로그를 만들어주는 할머니, 어. 시어머니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그분들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며느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나중에 손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어렵지만 해보고 있고 해보게 하려면 그분들이 못하겠다,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말을 안 듣고 저희 이제 같이 있는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는 거의 금지어예요. 예. 이 시니어분들이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벽을 뛰어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일을 시작하신 게 이제 대표님께서 상당히 뿌듯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 막 손주 돌잔치 브이로그 이런 거는 제가 막 울어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도 울고 이제 구글 저희 캠퍼스 가서 저희가 이제 각자가 테드처럼 발표하는 시간도 있는데 예. 그런 거 발표할 때 보면 제가 너무 감동적이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분들 스스로도 되게들 좋아하시고 시니어 모델분들을 모시고 구글 캠퍼스까지 직접 가셨다고요? 구글 이제 창업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거기서 발표할 수 있는 어떤 무대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데 서보신 적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부러 세워요. 너무 떨리고 예. 어렵겠지만 세워서 또 어떤 구글 이런 IT 스타트업 젊은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점유하는 공간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네. 경험하게 해드리고 예. 그렇게 해드리죠.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 이상의 또 한계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장을 하시고. 맞아요. 예. 대표님의 컨설팅 후에 시니어 모델들의 반응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우선 이제 한국에서는 시니어 모델이라는 단어가 워낙 자리를 잡은 단어지만 저희는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또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라고 많이 시니어 크리에이터. 네. 예. 왜 그러냐면 현재 한국에서 모델 아카데미가 너무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창구도 됐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창구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 방식의 패션쇼, 미인대류에 예. 아직 갇혀 있거든요. 60대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지, 아저씨가 반딱반딱한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위에 서 있는 게 되게 오히려 짠해요.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그리고 그 드레스를 막 몇백만 원 주고 사야만 무대에 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좀 맹점을 받고 예. 근데 왜 이분들은 젊은 친구들처럼 본인의 컨텐츠를 하면 더 멋지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한번 시켜봐야겠다 예. 해서 지금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만들던 컨텐츠만 있었다면 다 권정현이 만들어준 어떤 컨텐츠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깨고 나와서 본인의 용접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고 아까 말했던 손주 브이로그를 만들어주고 네. 전업주부 생활을 했지만 싱크대 앞에서 철학하는 여자라는 컨셉으로 본인의 릴스를 만드는 시니어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어렵지만 너무 느리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지금 화면에 화보들이 쭉 나왔었는데 국가보훈처, 기아, 무신사까지 다양한 그 화보집이 나왔어요. 실제로 모델로서 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 방금 보여주신 예. 영상은 저희가 사업이 두 영역인데 예. 시니어 어떤 메이크오버 컨텐츠가 있고 네. 메이크오버 컨텐츠는 일반인 분들이에요. 완전히. 지금 나오는 기아. 저런 거는 예. 일반인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의 아빠를 신청하거나 아들, 딸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엄마를 추천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벤트성 행사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시니어 고객한테 어떤 어필하고 싶거나 예. 브랜드 캠페인 같은 거고요. 예. 저희가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 시니어 인플루언서 에이전시 이렇게
비즈니스 영역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 이어서 나온 무신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델로 활동을 네, 하시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죠. 예. 무신사에 있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쓰신 것도 있고요. 예.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들 의뢰가 들어오나요? 많이 오죠. 어. 일단 메이크오버 캠페인과 모델 둘 다 고루고루 들어오는데 시기마다 조금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이면 여전히 효였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라는 키워드 대신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시니어를 원하기 시작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인구 구조상 이제 MZ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세대의 인구가 너무 줄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여기에 소비자 풀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파편화돼 있고.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시간도 많은 연령층은 어디지라고 봤을 때 시니어밖에 답이 없거든요. 예. 근데 시니어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뭐 트로트 아니면 건강 예. 아니면 요양원 이런 거에 되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확대하려는 기업의 욕심도 있고 저의 어떤 꿈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아직 막 이렇게 그들이 갑자기 뭐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네. 패키지 여행을 가다가 배낭여행을 가지 못하겠지만 그 시장을 계속 열어보려고 기업들과 그리고 더뉴브레이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루가 다르게 정말 그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그 시니어 메이크오버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바로 다음 주에도 일본에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그 첫 단계가 메이크오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했듯이 메이크오버 일반인 아빠들을 메이크오버하고 그걸 통해서 미디어력이 올라갔을 때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고 에이전시를 하는 어떤 스텝을 꿈꾸는데 가면서 그냥 사람 다 똑같구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본의 시니어 시장은 어때요? 비슷해요, 사실은. 고령화 시대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더 확대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비슷하냐면 케어 예. 중심이에요. 케어 중심. 그들을 돌본다는 중심의 산업은 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네. 뭐 복지관에서 다양한 취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1대1로 가서 그분들이 요양을 한다든지 예. 대부분은 복지, 케어 중심의 산업은 당연히 한국보다 많이 발전을 했죠. 예. 하지만 시니어한테 영상 편집을 가르치는 형태는 없어요. 그리고 네. 시니어한테 젊게 살아야 되고 나이 생각하지 말고 옷 멋있게 입고 다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작업의 산업은 없는 거죠. 앞으로 대표님이 확장할 영업의 이제 규모가 상당히 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이 예. 남아있죠. 자, 시니어 인플루언서 만들기에 도전 중이라고 들었어요. 예. 이쪽은 잘 되고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그분들 말로는 지금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까먹는다고는 해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엄마를 인덕션을 잘 못 키시거든요. 네. 인덕션 키는 거를 반복 학습하면 엄마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반복 학습 시켜요. 예. 그리고 자꾸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냥 날을 새도 좋으니 아무 때고 사무실로 오라 그래요. 모르겠으면 가르쳐 줄 테니까. 대신 안 하는 건 내가 화를 낼 수도 있다. 네. 모르는 건 와서 저한테 물어봐라 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어려워하세요. 그다음 요즘 이제 고민은 본인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걸 두려워한다. 네.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어떤 부정이 있어요. 내가 너무 하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라고들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의 그런 말씀 들으면은 네. 예, 마음이 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다 각자 멋있게 괜찮게 살아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도록 별별 수업을 다 해요. 철학, 인문학, 뭐 마케팅, 브랜딩 이런 예. 수업 다 해서 설득하고 그 메시지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 돌잔치 브이로그를 만들고
자라 매장에 가서 혼자 옷 입어보기 이런 콘텐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막 50만 뷰씩 나오고 하면 예. 그분들도 좋고 저 역시도 그런 노력에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짧게요. 10년 후에 더 뉴 그레이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적으로는 일단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니어 미디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시니어들이 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토대를 마련하는 게 비즈니스적 목표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꺼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고 계속해서 생산적인 어떤 여전히 주체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 그다음에 시니어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본에서는 메이크오버 쇼를 하고 계신 건데 해외 진출 목표까지 좀 잡고 계신 건가요? 그쵸. 이제 이미 저희가 팔로워 수가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저희 예. 일본 파트너가 중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한중일까지는 좀 빠르게 갈 것 같고 동남아까지도 네, 어렵지 않게 갈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세계로 더욱더 뻗어나가는 더 뉴 그레이가 되기를 저희 프로그램도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 그레이의 권정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